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누나고 아들이 남동생인 그런 상황이에요. 또 아들에게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전쯤에 우리 아버지가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을 우리 아들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장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증여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내 거지만 명의만 우리 자식 명의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상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재산이 결국에는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잘 얘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아버지 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빼고 나머지 재산만 나눠 가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차저차 해가지고 명의상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재산이 결국에는 그 며느리에게 가게 되면은 아버지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의뢰하신 분은 이 누나 분이세요. 말하자면 이 며느리의 시누이가 되는 거죠. 이 누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명백하게 아버지의 재산인데 이 지금 며느리가 요거를 탐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부동산, 이 집에는 현재 아버지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연로하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만일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며느리가 가져가게 되면 아버지로서는 그 평생을 살아오신 그 집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누나분이 굉장히 마음이 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 누나가 이 아버지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 명의로 이 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부동산이 내 거다, 명의 신탁된 재산이다, 그래서 딴 데 처분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내 재산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른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이므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져 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채권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유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의 신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이 명의 신탁인지 아니면 진정한 소유권 이전인지와 관련해서 그것을 판가름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의 등기 권리증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이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줬다라고 하면 그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관리를 누가 하였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재산세는 누가 납부했는지, 이것도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가 이 건물에 사시면서 건물의 다른 층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임차인들에게 세를 주고 세를 받고 또 수리도 해주고 하는 업무들을 몇십 년 동안 해오신 그런 상황이었고요. 더더군다나 등기권리증도 이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이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이 집으로 송달이 되면 그걸 가지고 가셔서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재산세를 납부해 오신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어서만 놓고 보면은 명의 신탁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해놓고 그것과 관련된 관리를 아버지가 해주고 나중에 진정으로 아들에게 줄 의사였다, 이렇게 만일에 받아들인다면은 재판부에서 이거는 명의 신탁이 아니야, 애초에 증여한 거야 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사실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이것이 아들의 재산이고 그것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아버지로서는 노령의 나이에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명의 신탁의 요소와 관련된 주장들을 잘 나열하고 더불어서 감정적으로 이 아버지의 어떤 처한 상황, 건강, 또 노령, 이런 부분들을 잘 주장을 해서 재판부 입장에서 쉽게 이 아버지를 쫓아낼 위험이 발생할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론을 한 결과 결국에는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명의신탁에 관련된 주장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유형도 다양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요소들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 좋은 변호사님 만나셔가지고 잘 상담 받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한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